없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혜영 위원장님과 이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삼 자원수원과장입니다. 이뮤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장진수 생태하청과장입니다.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2,098억 400만 원을 계상하여 1.5%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국비 추가 확보, 수소 충전시설 운영비 교부액 일부 감액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4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자원순환가입니다. 1,225억 800만 원으로 공무직 환경미화원 보험료 부담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등 감액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7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 환경지도가입니다.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대응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내부거래 지출로 1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생태하천가는 도일천 주변 내수 침수 피해에 대한 준설공사비, 지방하천 재해복구공사, 군문교 일원 전망테크 조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1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6쪽 일반회계 계속사업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59억 4,500만 원, 생태하천과 소관 지산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10개 사업에 1,441억 3,400만 원입니다. 279쪽부터 281쪽 일반회계 명시 2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지역수건사업 등 3개 사업, 자원순환가 주변 영향지역 지원관리, 생태하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8개 사업 총 31억 3,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 사업명세서 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반영으로 177억 9,100만 원이 감액된 600억 9,200만 원으로 22.84% 감소했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환경정책과 운영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1억 5천만 원 감액된 34억 1억 86만 5천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5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세출 예산은 24년도에 비해 104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70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5.75%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8.41%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환경국 예산이 평택시 전체의 8%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민간위택 사업의 관리감독 철저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 예산 확보, 낚시 금지구역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인근 지자체 간 연계 추진 등 정책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7.94% 감소된 46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백운산 생태체험 공간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전액 감액 조정되었지만 해당 용역은 자연 훼손이 아닌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감액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책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2억 감액된 45억 4,782만 2천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274쪽 자원순환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1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평택 에코센터 폐수 연계 처리 사용료로 4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2억 4,2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시민 공론화위원회 운영비 전액 삭감, 알뜰 나눔 장터 운영은 31억 2천만 원이 감액되어 7,049만 6천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환경지도과입니다. 환경지도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생태하천과입니다. 전년 대비 68억 8,500만 원이 감소된 10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식품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그 3회 추경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명세서 120페이지에 보면 탄소 중립도시 조성 사업 있는데 이게 그 예비 후보지는 23년도 12월 달에 선정됐는데 이게 그 서부 지역 전체가 아니라 포승, 안중, 현덕 이렇게 세 개만 후보지로 선정이 된 건가요?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주 장소로 그쪽 지역을 잡은 거고요. 사업 내역에는 전체 지역이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주 장소로 잡은 지역이 현덕, 포승, 안중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용역이나 이 연구 용역비도 품셈이나 여러 가지 그 기본 저기에 따라서 예산을 잡잖아요. 근데 3억을 잡았는데 뭐 한 2, 3천만 원 뭐 이렇게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1억씩이나 예산을 이게 어떻게 보면 잔액이 남은 거죠? 저희가 그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 사업비를 계상을 했던 거고요. 당초에 그 저희가 공모할 때 구체적인 사업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환경부나 이런 기존에 했던 용역 그 산출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대략적으로 산출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용역서 그 하다 보니 2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2억까지만 했고 1억은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경진대는 실시해서 경진대 결과가 어떤 거예요? 저희가 1차, 2차까지는 됐는데 3차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는 나온 거고 2억은 연구 용역 결과는 갖고 있지만 어떤 선정은 안 됐다는 거죠? 예. 이 용역 결과서 좀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구입비 보조 해갖고 추경 세우셨는데 이거는 지금 121페이지인데 내용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승용차는 요구가 많은데 화물차는 수요가 적어서 그 비용을 원래 오고 갈 수 없는데 그걸 오고 갈 수 있게끔 터줘서 이렇게 변경해서 해줬다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 수요가 많은 거 맞고요. 근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 국비를 그 뭐 택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다자녀거나 뭐 차상위 계층 이런 경우에는 국비를 추가 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대비 국비가 더 일찍 소진이 되는 상황인 거고 시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추가 더 확보를 해서 그 전기차 수요자들한테 더 그 공급을 하고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국비로 해서 네, 추진한다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승용차는 몇 대나 신청했어요? 24년도 올해? 그러니까 올해 기준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가해서 1,450대 지금 추가한 거고요. 거의 95% 이상 지금 신청은 거의 완료돼 있습니다. 화물도요? 화물은 말고 승용. 화물은 몇 대? 이게 화물의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게 993대였어요? 아니면 줄었어요, 늘었어요? 지금 저희 사업량 화물은 1,000대 있고요. 지원은 한 120대 정도 돼 있습니다. 근데 화물은 수요가 워낙 적어서 근데 저희가 이 예산을 승용 쪽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아까 제가 설명한 건 네,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건 아니다. 예,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못 돌렸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뭐 한 10몇 프로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 화물은 1톤 포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톤도 1,800까지 줘요? 아니죠? 예, 그거는 차량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네, 예. 1톤은 어느 정도 줘요? 보조를?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 충전 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감에서 1억 7천이 내려갔는데 이 감한 금요가 원래 이제 기정액이 6억 5,700인데 4억 9,800인데 그러면 한 1억 5,900을 감했는데 이게 한 21%를 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운영비가 감아지는 어떤 요인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산 대비 운영비는 다 가능은 한데 다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환경부에서 연료 보조금이라 그래서 그 운영비만큼의 그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원을 해주는 게 전년도 반기분을 이제 그 다음에 주는데 요 주는 시기에 따라서 이제 감액 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그 지원 금액 때문에 그 받으면 그만큼씩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25년도 예산안에는 이 연료 보조금을 반영해서 위탁 운영비를 계상했어요? 아니요, 그거는 그것도 감액을 또다시 그때 받으면 감해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 보조금이 언제 끝날지 뭐 이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언제 줄지도 정확히 지금 매번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예, 운영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잡을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도비로 내려와서 이게 도일천이 경기도 하천이죠? 관리권입니다. 예. 그러면 준설공사 1.6km인데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저희가 지금 도일천 같은 경우는 그 상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그 1번 국도 있는 데까지, 38국도 있는 데까지 저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다 할 수 그리고 있어요? 추가로 2억 원을 그 도비가 내려와서요. 그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국가천까지 안성 국가천까지 합류부까지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확보된 3억과 2억으로 해서 하고 그 5억이면 완료된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준설도 해야 돼, 워낙 뭐 시급한 거나 준설도 해야 되지만 이게 이 근본적인 또 고민이 있는 구역이라 브레인시 판단부터 하여튼 이거 계속 넘치니까 좀 하여튼 안전총괄과나 그 뭐 브레인시티 사업 담당하는 도시공사나 여러 가지 유관 부서하고 해서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저번에 우리 올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그 지방하천들이 뭐 관리천이나 교포천이나 다른 데도 가보면 그렇게 수위가 여유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고민은 많이 되는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폭우가 몇 시간만 더 내리면 범람할 위험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방하천 중에서도. 그래서 사후에 무너진 다음에 그 피해를 하는 것보다는 좀 긴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경기도나 국가에도 요청을 해서 좀 예산을 배정해서 시급하게 뭐 예를 들어 준설이라도 하든지 아주 시급하게 할 건 좀 하고 우선 그런 근본적인 대책들은 좀 세워서 하천을 좀 폭을 좀 넓히거나 하천에 그 뚝을 좀 높이 쌓는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대응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한강청에서 그 배수 영향 구간 포함 구간 같은 경우는 한강청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시행을 한 그 대반천이나 도대천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대천, 그러니까 도일천이나 그 통북천 같은 경우 나머지 그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한강청에서 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6년도까지 지금 설계 용역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26년도? 예, 맞습니다. 용역 끝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뭐 빨라야 8, 9년도나 될 상황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 시행하는 걸로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우리 평택시 지역에 있는 그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뭐 화성이나 이 주변에 인접한 그 우리 그 다른 인접군이나 시에서 물도 우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청북에 보면 중앙배수로라고 있는데 화성까지는 천으로 돼 있어요. 지정이 돼 있는데 평택 구역은 그냥 배수로로 돼 있어. 그래서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중앙 배수로 그 부분도 좀 하천으로 지정할 걸 좀 적극 좀 검토를 해서 경기도에 요청할 사안은 좀 요청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후사천하고 광승천 그 합류부 지점까지는 소하천이고요.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배수로라고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배수로 구간입니다. 그거도 예전부터 계속 그냥 거기는 그 퇴적물이 토사가 계속 퇴적하는 구간인데 그거는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군문교 이런 전망테크 조성 사업 있는데 이게 사업 명세서 126페이지인데 이거 어디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그 군문교 아래쪽 공문교부터 통북천 그 하류 구간 이쪽 밑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거 일부 구간에다가 그 제방 위에다가 저희들이 그 전망 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별도 계획 같은 경우는 저기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특별조정교복은 사용계획서 제출해서 승인 받으셨네, 다행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52페이지 특별하게 이 고도 공공폐수 처리 시설 이게 뭐 몇 억도 아니고 18억인데 이거를 지금 이 추경에 요구하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죄송한데 어디쯤 어느 부분 얘기하시나요? 특별하게 사업명세서 152페이지 예. 공공폐수 처리 시설. 근데 이게 지금 3회 추경인데 3회 추경에 이 고독 폐수 처리 시설 등 해갖고 18억을 추가로 요구하는데 요구한 이유가 있냐고요. 이런 건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게 이거 따로 그럼 자료를 주십시오. 예, 따로 자료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부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환경정책과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이게 세외 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금 현재 어디다 부과하고 있어요? 그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예, 거의 5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5등급 차량에 부과하고 있다? 경유차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5등급 정도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상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그 차량을 폐차시키거나 개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액수가 늘어나요? 차량 대수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 교부금은 그 징수 실적에 따라서 징수 실적의 9%를 저희가 교부받고 있습니다. 9%. 네. 실적이 좋아서 더 많이 어떤 세입을 추계를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다음에 그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이게 하고 미세먼지 저감 같은 그 과태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올해 24년도에는 2억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1억 2천이에요. 8천만 원이나 적게 잡았어요. 뭐 어떤 부분에 이런 위반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과태료는 그 자동차 충전구역 과태료가 있고요. 계절관리제나 그 5등급 차량에 대한 점검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에는 이제 부과되는 게 적발되는 게 많았었는데 적발되는 게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낮게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고 또 뭐 그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도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을 해서 5억 1,600 정도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지원이? 슬레이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사업 실적이 조금 많은 데는 조금 더 늘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슬레이트 처리는 국가 그 균특에서도 내려오지만 도비 보조금도 내려오잖아요. 예, 국도 10이 다 포함입니다. 이게 현황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지역마다 슬레이트가 많은 곳이 있고 아닌데 이게 그 지역마다 다르게 편성됩니까? 우리가 이 보조금을 어느 정도 다른 31개 시군 중에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가 있으시나요? 예, 그거는 31개씩은 그 내역은 다 있습니다. 그럼 그것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3억 3,200, 3억 3,100. 하여튼 작년하고 거의 동일한데 이 공유재산 임대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매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예. 근데 크게 늘어나진 않아서 이건 어디 임대료 받는 거예요? 토지 세 필지, 건물 두 동, 에코센터 사무실 사용료, 편익시설 건물 사용료. 그 토지에 대해서는요. 저희 그 생활 폐기물 수집 도구업체가 요 내역 좀 주십시오. 어디 받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대료 산정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제가 이제 아주 이 문제 의식이 좀 큰 부분인데 29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잖아요. 거기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고 그럼 종량제 규격 봉투 판매 수입이 114억 그러니까 한 115억 돼요.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입이 16억 7천. 그다음에 인터넷 신고 수수료가 뭐 1억 4,700. 그다음에 종량제 물품 카드 결제 시스템 수입 뭐 이거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1억 800.
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지금 종량제 규격 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값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그 아파트에서는 RFID 하고요. 예, 그것만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그 종량제 수입은 별도로 있습니다. 예, 지금 아니 우리 폐기물 처리로 해서 수수료 수입이 총 지금 151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 우리 전체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우리가 쓰는 세출은 얼마예요? 대략? 현재 저희들이 그 수집 운반업 정도만 620억 정도 되고요. 그 에코센터는 별도로 있지만은 현재 쓰레기 수수료 가지고 약 15% 정도만 충당을 하는. 아니 에코센터 운영도 이것 때문에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폐기물? 예, 그렇게 되면은 1,100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1,020억 정도 됩니다. 올해요. 그러니까 1,020억의 비용이 드는데 우리가 수입이 수수료 이거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151억 되면 뭐 15%, 16%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쓰레기 봉투 가격이 언제부터 동결돼 있나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이 뭐예요, 국장님은? 이 비용 부담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그러니까 15% 정도로 해서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한. 대안은 가격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서민 경제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저희가 이제 이게 공공요금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요금도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그 시기와 이제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 평택시 상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다 인상하는 걸 조례해서 다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폐기물은 제가 6년 전, 5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수익자가 사용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부분이 맞잖아요. 이거 100%로 가져갈 거냐, 50%로 가져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서민 경제하고도 연관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종량제 봉투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분들한테는 일정한 매수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그런 식의 좀 지원책을 갖고 근본적으로는 적절한 부담을 해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럼 대형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업체나 그런 분들은 오히려 시가 다른 예산에서 수여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이 됩니다. 근데 그 적절한 비율이 전에 제가 국장님이 과장님일 때 보고받은 게 한 20% 초반대라고 그때 보고받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한 5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한 15%, 16%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나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뭐 당장은 아니지만 기본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이거 어떻게 쓰레기 봉투 가격이 어떻게 책정돼서 왔는지 이 제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우리가 판매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이후의 자료하고 31개 시군의 현황들 같이 해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성실 평택 에코센터 최종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1,600만 원인데
이건 무슨 최종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1,600만 원입니까? 그 에코센터에서 최종 잔재물이 나와요. 보통 이제 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걸 이제 수도권 매립지로 매립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성시 분에 대한 매립에 그 환경부에다가 분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 비용입니다. 그럼 안성시에서 우리한테 쓰레기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 수입은 어디다 잡아요? 그건 에코 에코센터로 직접 가요? 예, 맞습니다. 그건 얼마나 돼요, 비용이?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예, 답변하기 알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생활 폐기물 수지문만 위탁 용역은 어느 업체가 그러니까 이 업체 이 위탁에 대한 거는 매년 하죠. 저기 원가 산정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탁 용역 보험료 정산금은 뭐예요? 보조금 반환 수입. 그 인건비에 대한 그 4대 보험을 지출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서 저희들이 반환해서 수입을 잡는 사항입니다.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반환받는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럼 매년 이건 어쨌든 100% 정확히 하기가 어려워서 일정하게 반환받는 부분이 있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액수가 늘어나는 거는 뭐예요? 현재 최근 3년 그 반액은 그 1억 9천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올해 조금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한번 정확히 한번 좀 왜 그런지 한번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그 정산 원가 상산에 대해서 여태까지 5년 동안 한 업체가 어딘지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업체 선정을 하는지 용역 업체 선정을 하는지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폐기물 관리법 보면 위반 과태료에 가지고 세입을 잡았어요. 6,700만 원. 24년도도 6,700, 올해도 6,700인데 이 과태료 추세가 이렇게 동일해요? 거의 비슷하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의 강도가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많이 변화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사실상 과태료가 좀 줄은 겁니다. 이제 시민 의식이 점차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과태료 금액이 줄어드는 실태입니다. 그 단속 과태료 징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년치. 그다음에 환경지도과 보면 페이지 명세서 31페이지에 보면 이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동일해요, 액수가. 하나는 과징금은 6천만 원 잡은 거 그대로고 1억 5천 잡고 과태료도 올해 24년도에 과징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세입이? 지금 현재 실세입된 건 4,400 정도 세입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납기가 진행 중인 사항이 한 4천여만 원 돈이 있습니다. 그 지금 말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지금 한 4천에서 6천 가량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입을 이걸 잡기가 쉬운 건 아니라는 건 나도 아는데 좀 면밀한 추세나 상황 속에서 좀 이 과태료나 과징금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뭐 환경 지도과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생태하천과 똑같이 31페이지인데 공유재산 대부료가 3천만 원인데 이 대부료는 어디를 대부해주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도 소유 폐천 부지를 지금 대부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천부지는 얼마에 한 번씩 계약해요? 저 5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해요? 예. 그 폐천부지 공유재산 그 임대한 곳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사용료라고 있는데 이 지하수 사용료는 매년 동일합니까?
매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지하수를 쓰는 곳은 다 부과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량에 따라서 좀 부과 액수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공되면 부과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새로 또 새로 신설하게 되면 또 부과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식품정책과 하나 수입 가지고 여쭤볼게요. 그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쭉 있어요. 공중위생관리법, 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근데 이거 올해는 어떻게 돼요? 올해는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관리법,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련해서 그 과태료에 대한 예산을 추정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100인데 내년에도 1,100으로 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징수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올해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89건에 1,867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럼 1,860만 건 더 많이 징수한 거 아니잖아요. 네, 개성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올해가 줄어들 수 있을 수도 네, 있고 이제 그런 변동성이 부분이지만 고민을 해서 좀 편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그 환경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부서가 작년에 잡은 걸 그냥 올해도 잡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세입 추계를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세입 추계를 좀 잡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 여러분, 오라나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게 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